안녕하세요. 핵심공략 공무원 국어의 송은영입니다. 저희 이론 완성 강의를 잘 완성을 하고 왔습니다. 완성한 거 맞으시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비문학 문학 전략 특강 같이 이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론 완성 과정에서 비문학 문학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다 챙기고 왔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문제에 잘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특강과 이 강좌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저 2권을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문학편 2권 교재 있잖아요. 2권 교재를 항상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재를 바탕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문학편, 문학편이 있는데 조금 말랑말랑한 문학편부터 강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문학편부터 준비를 했고요. 국무원 국어 문제에서 그동안 나왔던 모든 문학작품을 다 망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원 교재가 필요한 거고 국무원 특화된 강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이제 문제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심과 동시에 나왔던 작품들 다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소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사실 많지만 그래 더 많이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저와 같이 보시고 문제풀이 가셔가지고 더불어 더 작품만 이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전운문, 고전산문, 그리고 현대운문, 현대산문이 이제 시대 순으로 이어지는 맥락으로 작품을 볼 겁니다. 그리고 국무원 문학의 특징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든가 혹은 문학 이론과 관련된 문제, 뭐 문학사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 가면서 작품들 볼 거고요. 그리고 국무원 기출분석, 이제 문제풀이가 또 저희 교재의 파트가 끝날 때마다 제시가 됩니다. 그 문제들도 열심히 풀어내면서 감을 잡아볼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특히 현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작품이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품을 읽는 힘을 길러야겠죠. 예를 들어서 시를 공부할 때는 시적 화제의 상황과 정서를 여러분 스스로 뽑아보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은 낯선 작품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힘을, 궁극적으로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앞에서도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작품이 어느 시대의 작품이지? 어떤 문예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지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품을 읽어보려는 노력, 읽어보는 노력을 강의 전후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즉 산문작품, 소설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을 현대의 작품 같은 경우 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전에 혹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후에 작품을 꼭 읽어보시고 줄거리를 좀 흐름을 파악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문학도 여러분 공부하면 점수가 좋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학까지 공부해야 하나요? 선생님 문법도 해결하기 바쁜데 문학까지 할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고 문학은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제 말을 믿으세요. 문학도 공부하면 좋아집니다. 우리 비문학편은 우리가 이론 완성 과정에서 비문학적 지식을 다 공부를 하고 왔죠. 그래서 출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주제 및 중심 내용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관점과 태도 파악하기, 글의 전략, 글의 구조 파악하기, 내용 추론하기, 논지 전개 방식 파악하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출제 유형별로 해당되는 뭐 제재라든가 지문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은 유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야말로 전략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정 시간이라고 하면은 1분 안팎을 말합니다. 1분 안팎. 여기 2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 긴 지문, 조금 난해한 지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1분 30초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정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꼭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의 본인의 방향은 여러분만이 알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읽었고 2번이 되었나? 왜 3번으로 답을 했나? 그 방향을 기억하세요. 그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 방향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다 잘 접근하기 위한 문제를 푸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풀었던 방향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하게, 좀 더 좋게 문제를 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것을 성찰하고 또 때로는 큰 문제가 있다면 좀 적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실 때 비문학이 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득점 받으실 수 있도록 빨리 국어 점수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름길을 많이 연구합니다. 저는 지름길을 연구하고 지름길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해요. 여러분은 하지만 지름길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직하게 어떤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이 국어 점수의 안정화 그리고 고득점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지름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약간 이율배반적인 말이죠. 전략 특강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지름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말은 지름길은 제가 알아서 고민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직하고 성실하게 이어가시는 방향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좀 믿고 따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이 되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책상에 앉아서 책장을 펼 때 모든 것이 정돈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1강에서 뵐게요.